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추워졌습니다. 예, 옷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두텁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두터운 모자 같은 거 목도리 꼭 쓰고 하고 나가고 계시죠? 자, 근데 이렇게 추울 때 관절이 굉장히 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뭐 이렇게 다치셔서 정형외과들 많이 가실 텐데 운동하시기 전에는 몸 푸는 거 필수라는 거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거인병원의 민영경 원장님과 함께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진짜 무릎이 안 좋을 때 인공관절을 어떻게 치환술을 해서 달 수 있냐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입니다. 자, 무릎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 요즘 좀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 오늘 끝까지 건강 튜브 집중해 주시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릎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이다라고 저도 많이 또 들었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수술인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을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뼈만 바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뼈도 전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공관절이 일종의 블럭 같거든요. 네. 블럭을 꽂을 수 있게끔 뼈 모양을 깎아서 블럭을 꽂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대, 힘줄, 근육 같은 내 본연의 것들은 내 걸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술하고 나서 더 중요해요. 네네. 인공관절은 결국엔 뼈대고 구조물이면 그걸 움직이는 건 근육과 힘줄이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 바뀌니까 네네. 뭐 전부 이제 생생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뼈만 바꿔드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이 일을 잘해줘야 수술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뼈만 바뀌는 수술이다. 나머진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잘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 운동을 하셔서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일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 이제 내일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술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기구도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는 거의 5세대 정도 되는 기구들이 나와서 결과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로봇 수술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좋은 결과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적절히 환자분들 연세가 되셨고 무릎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은 다른 걸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수술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인병원이 그런 병원인 거잖아요. 우리 민 원장님부터 의료진들이 굉장히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장비까지도 좋은 병원. 아유, 잘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럴 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아유, 저희 병원 너무 좋습니다. 거인병원을 기억해 주시면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오늘 끝까지 우리 민 원장님의 부드러운 설명들 귀에 팍팍 박히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무릎 수술하면 통증이 싹 사라진다고 아시는데 이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보통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야, 완전 다 나서. 야, 안 아파. 야, 100m도 뛰겠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저희도 수술까지 하셨는데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인대 내힘줄은 내 걸 쓰는데 그것들은 70년, 80년쯤 쓴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아플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통증들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뼈가 갈린다는 얘기거든요. 뼈가 갈려나가는 통증은 굉장하죠. 아우. 그거는 수술하면 없어지는데 남아있는 애들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조절 가능하다. 사는데 큰 지장이 없게끔은 해드릴 수 있다. 근데 100m 달리기는 천천히 뛸 수는 있겠지만 10초대를 못 뛰시겠죠. 10초 뛰면 벌써 옛날부터 선수하셨겠죠. 예. 한 7, 80%는 호전된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의 내 무릎으로는 들어가진 않는다. 그건 욕심이죠. 환자분께 아무리 잘해도 제가 20대는 못 돌려드려야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멘트처럼 달고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이게 사이보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환자분들이 이제 기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밖에서는 전혀 티도 안 나고요. 뭐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느낌적인 거죠. 네. 수술에 적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릎팍이 아파서 잠을 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면 내가 생활이 가능한데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수술은 급할 건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좀 급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생활이 안 된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거는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은 가능한데 운동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크게 안 불편하셔도 그때는 수술하시라고 얘기 드려요. 일반인들에게 무릎 인공관절을 50대에 한다. 이건 좀 이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연령대에 대한 것도 있을까요? 네, 연령대가 있죠. 저희도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50대이시긴 한데 인공관절 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정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저희도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죠. 버티자.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약을 드릴게요. 주사를 드릴게요. 최대한 버텨봅시다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면 지금 10년을 버티기 위해서 그 10년이 너무 괴롭다면 차라리 수술을 하시고 나중에 70대쯤 되셨을 때 재수술까지 고려하시자까지 얘기 드리긴 하고요. 수명이 있다 보니까 보통 15년, 20년 정도는 쓰시거든요. 네, 20년 정도는 쓰시고 평균이니까 더 길게 쓰신 분도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70대 이후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간까지 버티기 힘들다면, 네, 그 삶이 너무 힘들다면 중간에도 하시는 게 맞죠. 네. 이 설명을 딱 듣고 있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약간 좀 아파서 찾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병원에서 오시면 네. 잘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술은 이제 시작이다. 그건 바로 재활인 거잖아요. 이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내 관절이 대주는데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과 인대가 잘 잡혀져야 되고 재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수술이 절반이면 재활도 절반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 날도 걸어도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걸으실 수 있으면 걸어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걷는 것 자체가 재활이긴 하고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굽히고 펴고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사실 그때는 아파요. 수술해서 아프죠. 무릎도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과정이 여는 과정, 벌리는 과정, 자르는 과정이 다 통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프신데 그때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때 재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굽혔다 폈다를.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픈 거 아는데 차라리 약 먹어가면서 운동하시죠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정도면 웬만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을 그때쯤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걷는 게 아프진 하겠죠. 그렇긴 한데 걸을 만은 하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수술 통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일상은 거의 다 되고요. 한 6개월까지 보시면은 웬만한 활동은 거의 제한 없이 하실 거예요. 근데 6개월 이후에도 조금씩은 계속 좋아지거든요. 이걸 1년 정도 재활을 꾸준하게 잘 하다 보면 남은 내 여생이 더 건강하게 짱짱한 무릎으로 어디든 다닐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하고 나면 근데 막 아까도 말했지만 뛰는 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는 뛰실 수 있는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테니스 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전 권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가 사실 집에 가만히 계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재밌게 지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운동을 다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는 운동 다 가능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가감 없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뼈를 좀 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자르는 뼈에서 피도 나겠죠. 뭐 지방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골수 같은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생길 수 있다는 걸. 특히 양쪽을 동시에 하는 분들은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미리 피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걸 예방하는 것들도 하지만 검사를 해서 발견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모르는 게 문제지 알면 다 예방 치료가 됩니다. 예, 혈전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저희가 걱정하고 겁내하는 합병증이 감염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은 잘 쓰시면 20년을 쓰실 수 있다 했는데 감염이 되면은 조절이 안 되는 순간 그 즉시 재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수술하고 이게 구부렸다 펴는 게 좀 편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무릎을 열고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열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안 아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아프다고 잘 못하시다 보면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푸는 게 더 힘든 거라서 예, 저희 아프더라도 이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 왜 통증이 민감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수술까지 해놓고 이거 지금 안 하시면은 나중에 더 고생하신다. 이거 저한테 오셔서 막 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럴 때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아, 이거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약을 더 세게 드리긴 하겠지만 이 본인의 의지가 또 좀 필요하시거든요. 인공관절을 무릎에 넣은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 몇 가지 좀 이렇게 추려 주신다면. 저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좀 권하지 않는 운동은 자세 전환이 너무 많은 운동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운동들. 아하. 아까 말씀 대표적으로 테니스 같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좋은 운동이고 재밌는 운동이긴 하지만 배드민턴도 약간 좀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무릎에는 부하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점프 동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껴서 예쁘게 잘 쓰시면은 20년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충격이 계속 가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럼 아무래도 조금 빨리 다를 수는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명이 조금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보다는 근력을 많이 키우는 운동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가볍게 하시는 뭐 조깅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 안 되고 하셔도 됩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봅니다. 건튜 OX 퀴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80세 이상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그렇죠? 네, 몇 세까지 해보셨어요, 수술? 저 90세까지 해봤고요.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세요. 예. 건강 상태가 더 좋으시죠? 더 중요하죠. 환자분들 중에서 80인데 겉보기에도 80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막 나는 지금도 골프 치고 있어, 지금도 테니스 치고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계신다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이 중요한 거죠. 내 생활은 너무 하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좀 그게 안 돼. 나머진 다 돼. 그럼 인공관절 수술해서라도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거꾸로 60이라 70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환자분도 하고 싶고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마취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더 중요하다.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심하게 나와도 아프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는다. 뭐 정답은 오해 가깝긴 한데 약간 세모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진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게 수술한 근거도 되고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면은 20대로 돌아가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로 하지만 관절염이라는 게 되게 천천히 진행하잖아요. 네. 적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무릎을 어떻게 걸어오시지 하는데 잘 지내세요. 물론 예전에 아팠대요. 근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잘 지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응을 먼저 해보시자. 약을 먹더라도 주사를 맞더라도 근데 그게 안 돼. 약을 먹어도 아파요. 주사 맞아도 아파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 거라서 사진은 어떻게 보면 보조 도구고요. 결국에는 통증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통증이 심하진 않은데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면 그렇다면은 사진이 안 좋고 그 정도라면 통증이 일상생활에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오긴 한데 약간 세모일 수도 세모다. 있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어느 병원이라고요? 고인병원이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사람은 평생 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거 나도 알겠다. 하나, 둘, 셋. 예, 당연히. 네, X죠.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권하지 않는다랑 못한다는 다른 부분이니까 예, 엘리베이터 없고 내려가야면 내려가셔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술하기 전에 정말 못 내려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가 있고요. 손잡이 같은 요새 계단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잡고 충격이 좀 덜 가게끔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못 내려갑니다는 아니긴 해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체중이 줄면 인공관절 수명도 길어진다. O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10kg짜리 가방 메고 다니세요라고 하시면 무리가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체중의 3배, 5배씩 실려요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10kg만 빼더라도 50kg를 줄이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무릎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은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수술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중 감량은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은 하나도 안 아파야 한다. 짱짱해야 한다. 20대처럼 그렇게 아주 무통증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바라기는 이거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네, 너무 욕심이죠. 그렇죠. 남아 있는 구조물이 있으니 그런 애들은 아플 수 있겠죠.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거인병원의 민영경 병원장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을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많으신데 병원에 오시는 걸 꺼려하는 이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오신다고 다 큰 일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좀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이제 좀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도 요새는 너무 좋은 치료 옵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겁만 내실 게 아니라 또 예전에 마치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겁내지 않고 수술 받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무릎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상태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내 무릎을 끝까지 잘 지키고 건강히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건강튜브는 그런 여러분들의 무릎을 응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건강튜브는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건강 튜브. 튜브.